지금 우리나라는 이른바 서바이벌 게임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경연대회에서 최종적인 대상을 뽑는 그런 서바이벌 프레임.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기쁨도 얻고 또 팬덤도 형성하고 그런 것. 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내 경선을 치르고 그다음 또 후보를 결정을 하고 또 대선을 치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서바이벌 게임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방송이면 방송 또는 어떤 경연대회면 경연대회 또는 정치권에서의 그 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치르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하다못해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 2, 이건 역시 기본 그 서사 구조가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아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인 것이죠. 지면 그 자리에서 기총소사를 받아서 죽어서 관 속에 실려 나가버리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서바이벌 게임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서가 서바이벌 게임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마치 옛날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에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경기를 시킨 다음에 그 환호하는 반쯤은 미치광이가 돼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는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저는 들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문제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사의 그 노래 경연대회를 통해서 최종 우승자를 뽑는 건 다 녹화 방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저에 여러분 보면 거의 24시간 관저에 고정 카메라를 탑으로 설치해서 딱 설치해 놓고 이제 TV 방송들은 다른 화면 안 보여줍니다. 거의 24시간 한남동 관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일지 수갑을 찰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장면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두 달 동안 진행돼 온 한 달 동안 한 달쯤 진행돼 온 대통령 계엄 딱 한 달 됐군요. 12월 3일 날 있었으니까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그 뒤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흐름들, 이게 서바이벌 생존자 최종적으로 토끼몰이 타듯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것으로 뭔가 거대한 미디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SNS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국민들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경기에 반쯤 실성을 해가는 그러한 그림도 언뜻 떠올라서 참 심정이 이루 착잡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직입니다. 체포? 만약 오늘이 될지 오늘이 아닐지 현재 이 시간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는 체포가 됐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구속. 체포가 되면은요. 한남동에서 과천까지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 여기를 어떤 승용차를 탈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지금 끌고 갔다는 카니발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K5 승용차 아마 여기에 뒷좌석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우고 과천으로 가겠지요. 아마 방송 차량들 다 뒤따라가면서 실시간 생중계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과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제5동 공수처 청사 건물 제3층 영상조사실에서 공수처의 수사 3부 부장검사, 수사 4부 부장검사 두 부장검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 하는데 그 수사를 진행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과천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 또 실시간 생중계할 겁니다. 그래서 뭐 5시간이 될지 8시간이 될지 대통령 조사가 1차로 끝나고 나오면 또 그 차량을 전 방송사 차량들이 따라붙으면서 유튜버들도 따라붙으면서 아마 의왕 구치소까지 따라갈 겁니다. 한 방송에서 오늘 오전에 헬기를 띄워서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현장 영상 사상 최초라고 보도를 했답니다. 헬기로 찍은 대통령 관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오늘 오전 1시간여 한 2시간여 전에 유튜브에 공개를 했다가 영상을 삭제를 하고 포털에서도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헬기 영상 사상 첫 보도 한남동 상공서 본 관저의 모습 뭐 이랬는데요. 참 요지경입니다.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상공 전부 다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엄격한 비행 금지 구역 중에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만약 이 JTBC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헬기를 띄운 것이 사실이라면 수방사에서 경고방송, 경고교신 끝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격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수방사에서 경고교신을 했거나 또는 위협사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수방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몇 방송에서 이른바 드론 촬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 드론은 뭐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일개 개인들도 얼마든지 드론 띄워서 상공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평상시에 한남동 상공 대통령 관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상공은 헬기는커녕 드론도 띄워서는 안 되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한 이 방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헬기 촬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헬기로 찍어 보도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아무튼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고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짜 뉴스여도 문제고 이게 정말로 헬기를 띄웠어도 큰 문제다. 네, 진짜로 헬기를 띄웠다고 지금 이제 저희 취재진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헬기를 띄울 수 있고 아마 이 방송에서 이 영상을 바로 지워버린 이유도 이게 나중에 대통령의 운명과 전혀 관계없이 이건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JTBC 방송사의
이 헬기를 띄우도록 결정을 한 그 결정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것을 자각하고 지금 다 영상을 내리고 다 여기저기 다 삭제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죗값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죄로 물어서 뭐 처벌을 받는다면 달게 받겠다. 그러나 일단 내지르고 보자. 시청률을 위해서